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간판에도 썸네일에도 보셨듯이 현재 2023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친구들도 9월 6일날 고3과 똑같은 방법으로 모의고사를 치를 것입니다. 자, 고3들이 치러야 될 문제는 평가원에서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주역이 돼서 문제를 낼 것이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문제를 출제하는 곳은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전통적으로 뭐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뭐 부산시 교육청 또는 뭐 옛날에는 사설 모의고사 그 메이커에서 중앙 대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의고사를 예전같이 많이 안 보죠.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그 많은 모의고사들 중에서 평가원 거 빼놓고는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 그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판가름한데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그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현재 고3들이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올렸고요. 현재 고1, 고2들이 그 모의고사를 치를 때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방법을나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질도 괜찮고요. 현재까지는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그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현재 고1, 고2들은요. 첫 번째로 모의고사를 위한 예행 연습을 많이 하지는 마라. 이게 제 충고의 제 1번 충고입니다. 자,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나 뭐 여러 가지 입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뭐 9월 모의고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들이 많겠지만요. 가급적이면 제 말을 들으세요. 자, 공부의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모의고사 때문에 현재 하던 공부에 그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험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뭐 학교에서나 뭐 이런 데서 그러겠죠. 자,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수시로 갈 것인가 정시로 갈 것인가 뭐 결정을 지어라 뭐 이런 그 얘기들도 있고요. 자, 어떤 모의고사를 치르시더라도 모의고사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누구든지 매년 균일하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수로 보지 말고요. 아이가 시험 치르고 나서 뭐 국어가 98점이고 수학이 99점이고 이 점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쉬우면 상대방도 쉽거든요.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등급으로 봐야 되고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이는 내신은 안 좋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와. 그러니까 얘는 정시로 가야 돼. 대부분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얘는 내신은 좋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무조건 내신으로 해서 수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 정도의 차이, 내신과 모의고사의 그 갭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아이가 모의고사를 앞으로 치르면은 수능과 똑같은 그 형식으로 치렀을 때 에러가 어떻게 나느냐, 이것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이가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라면 한 두세 번 정도 모의고사를 치렀을 것이고요. 고등학교 현재 2학년이라면
어느 정도 치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달리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그냥 점수만 보고 휙 던져버리고 아무런 뭐 대책도 못 세우고 그냥 점수만 보고 뭐 이러고 갑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고3들이 그 9월 모의고사를 치르듯이 고1, 2도요. 시험 문제를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그대로 치르고 절대로 채점하지 마시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부모님이 이거 시켜야 됩니다. 문제 그대로 가져와라. 절대로 답 맞춰보지 말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 중요한 시기예요. 고1이나 고2에. 제발 점수 맞춰보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최초에 마킹했던 그 각 문제별로 최초에 마킹했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건 내가 확실히 답이다 하고 마킹한 것과 좀 애매하지만 이걸 거야 하고 마킹했던 문제를 좀 갈라야 돼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풀어봤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 틀렸느냐,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요, 수능에서 가장 정확하게 기대할 수 있는 점수는 내가 확실히 이게 답이다 하는 게 국어 점수 중에서 몇 점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다른 게 선지가 답이 아니니까 이걸 거야 하고 찍은 점수를 합친 거, 그리고 아이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시 풀어봤을 때 과연 틀린 문제가 몇 문제나 살아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요, 아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렸을 때 그 점수가 고3 때까지 계산이 잘 안 되더라. 그대로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 끝나면 많이 대책을 세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점수가 어떠니, 등급이 어떠니, 그럼 내 아이의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내 아이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다닐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학원을 다녀서 점수가 올랐대, 뭐 이런 거, 어떤 참고서 어떤 문제지를 봤을 때 점수가 올랐대 하고 또 계획을 잡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변화 없이 계속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더라. 그러면은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해왔는데도 현재 이 수준이라면은 이제 마지막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제가 저한테 컨설팅 받으라고 이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 나서 가지고 이제 다이렉트로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정보를 가지고 이런 위치로 아이를 옮겨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변화가 없더라.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닐 거야, 있을 거야 하고 자꾸 찾고 해서 결국은 시행착오 하다 끝납니다. 현재 고1이라면요, 이제 1학년 과목은 대학에서 교양 과목이라고 보고 2학년 때 수능 과목을 끝내야 돼요. 고3 되면은, 지금 고3들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요?
수능 공부할 시간 없어요. 제대로 된 시간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또 뭐라 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전체적인 고3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수능 볼 수 있는 집중적인 과목을 할 시간도 없고요. 여러 가지 뭐 세특이니 뭐 해가지고 시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고2 때 승부를 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현재 고1들은요. 그런데 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고2들 때는 뭐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뭐 하고 느슨하게 그냥 끝나고 고3에 가서 또 OTL이라 그러나요? 구닥다리 얘기지만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현재 고2라면요. 모의고사 보고 진짜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제 나머지 기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지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강력하게 나서야 되는데 자기 주도 학습?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이제는 타일 주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늦어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잘 모르시잖아요.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또 하다가 또 시행착오하고 이러죠. 그런 분들은요. 앞에 제가 영상 앞에 저한테 문의하라고 그 메일 주소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개인 컨설팅은요. 이건 유료로 진행이 돼요. 학년, 지역,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화를 그 메일을 주시는 건 좋은데 자격 여건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아이가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폰 관리가 돼야 되고요. 게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급적이면 전업주부여야 돼요. 그 부모님이 다이렉트로 붙어서 해주는 모든 방법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 해보시면 알아요. 그 방법은 시간만 내면 되고요.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진행하는 데는. 아이가 지금 현재 학력이 바닥이든 방법 다 제시하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지만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실 여건이 안 되신 분은요. 메일 보내지 마세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거듭된 검증된 방법으로 여러분들 자녀의 나머지 기간을 안내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저한테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좋아요. 제 영상대로 따라 하십시오. 9월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요. 절대로 점수로 보지 말고 조금 전에 언급한 거 있죠? 확실히 답으로 마킹한 게 몇 점이나 되고 그 중에서도 또 틀린 게 몇 점이나 되고 맞았지만은 이건 어떻게 보면 찍었다 하는 점수가 얼마나 되고 전혀 몰라서 접근을 못했다 하는 파트는요. 이거는 진짜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공부하면 돼요. 그거는요. 지금부터. 이 상황 파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아이 공부에 여태까지 알아서 하게끔 어떻게 가서 공부 어떻게 해 하는 것만 아이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이가 혼자 가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노트북 들고 뭐 패드 들고 독서실에 가서 혼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부모님은 기대했지만은 또 실망. 현재 고2라면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현재 고2나 고1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아이한테 맡겨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챙기세요, 다.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 갔다 와서 얼마나 했는지 흔적이 남잖아요. 이 관리를 해야 돼요. 물론 아이들끼리 뭐 SNS나 뭐 여러 가지 입시 사이트 가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뭐 이 강자가 뭐 밑에 보니까 다 뭐 갑자기 5등급에서 1등급이 됐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을 하겠지만은 저도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쏘았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 아이한테 맞는 공부는 또 다릅니다. 내 수준에 맞춰서. 어느 일타 강사가 뭐 수학을 뭘 이렇게 해서 밑에 쫙 댓글 보면 이렇게 하면 나도 하면 될 것 같아. 참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9월 6일 날 치러지는 1학년과 현재 고1과 고2는요. 절대로 시험 치르고 답 맞춰보지 말고요. 모의고사를 잘 치르겠다고 미리 하던 공부 제껴놓고 그 준비를 하지 말라. 끝나고 나면 실망해가지고 또 너무 잘 봐가지고 모든 게 깨져버립니다. 진행해왔던 게. 그냥 여태까지 했던 실력 그대로 가서 시험 보세요. 보고 모의고사 성적은 단 0.1점도 대입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써야죠. 그렇죠? 물론 못 보는 것보다 잘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내 수준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하던 공부 유지해가면서 가서 시험 검증을 받으란 얘기예요. 물론 뭐 이쪽도 뭐 한 일주일, 3일 앞두고 뭐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점수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부풀려진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도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을까요? 재수하고 삼수하느라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 본다고 또 준비하고 물론 걱정이 되겠죠. 자, 걱정되는 것만큼 제 말을 들으세요. 이해가시죠? 자, 대한민국의 2023년도 현재 고1, 고2라면요. 모의고사 치르고요.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판단하고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진행하는 방법은 제 영상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게 찾기가 어렵고 번거롭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고요. 단 엄마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요. 자, 고1, 고2생들 모의고사 잘 치르시고요. 행복한 미래를 잘 설계하기 간절히 부탁드리고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